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 217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더치아라 TV고요. 지금이 월요일 새벽이에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카드 뉴스를 올려드린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말 날씨가 희한하게 꼬여갖고,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도 하고 더블헤더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토요일 날 그냥 싹 다 비가 와갖고 만약 경기를 안 했다. 그랬으면 이제 금요일 날만 갖고 이제 방송을 했겠죠. 근데 하기도 하고 일요일 날 더블헤더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인데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좀 이상한 게 저도 이제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4월 달 정기 녹음 했을 때서부터 이게 희한하게 주말만 되면 비가 옵니다. 그죠? 예.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전공이 사탐 선생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먼지가 주기적으로 많이 끼게 되면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돔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저런 게 엉기면은 비가 내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주기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기후가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공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 쪽에서 편서풍을 타고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 내지는 먼지가 가득 낀 어떤 이 상공이 형성이 되면, 그런 데다가 이제 이게 대도시급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체가 되고 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계속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날씨 사진을 보면은 아무튼 계속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우려스럽냐? 그럼 이 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예, 좋은 비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야구로만 좁혀놓고 보면은 그래도 야구는 주말 장사인데 주말마다 이렇게 비 오고 더블헤더 하고 더블헤더 하면은 이게 두 경기 값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야구장 다닐 때는 더블헤더 한다 그러면은 그날 편은 취소가 되고 이제 야, 두 경기 한 경기 반값에 보여줄 건데 올래? 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매일매일 경기하는 거가 특히 토일인데 만약에 토요일이 비가 왔어, 나가리가 났어요. 그럼 토요일에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거나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출 날아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도움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관중들의 팬들의 직사광선 보호 내지는 일단 관중들이 비를 안 맞아야지만 경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향후 좀 짓고 있는 구장들은 제발 하프돔은 좀 해라. 특히 관중석 쪽을 직사광선이라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거는 좀 꼭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허프라운께서 인프라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는 게 야구 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프링 캠프 내지는 동계 캠프는 시설 이런 것도 다 인프라죠. 그죠? 더 넓게 보자면은 이제 그건 KBSA, 무능한 KBSA, 재밌는 KBSA 소관이긴 합니다만, 티볼을 보고받는다, 아니면은 5인제 야구, 이제 저희 때는 짬뽕이라고 불렀는데, 짬뽕, 찜뽕 이렇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야구, 이런 것들 다 인프라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야구장이 최소한은 하프돔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더블헤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두산하고 KT 거 거의 졸면서 보다가, 제가 LG 팬이라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다가 졸다가, 그리고 이제 초반에 경기 흐름이 넘어갔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씨 옆집 또 이겨? 아씨.
LG도 연승하는데 간만에 LG도 연승하는데 쟤 왜 이기는 거야? 예, 두산 8연승 했습니다. 8연승. 그죠? 예. 진짜 투수진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첫째는 좀 대진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투수력이 딸릴 때쯤 우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두산이 방망이가 미쳤죠.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또 아까 경기 끝날 때쯤 그러니까 기아하고 쓰기 아주 웃겼죠. 그러니까 더블헤더 1차전은 쓰기 이기나 했는데 기아가 이겼고 그리고 2차전은 기아가 이기나 했는데 막판에 결국 최정하고 이제 에헤라디아가 빵빵 터지면서 에헤라디아 이따가 할 얘기 있어요. 쓰리피트 그렇게 달리면 안 되지. 아저씨 그 쿠바에서 온 에헤라디아 아저씨 그렇게 달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이건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뭐냐. 지금 새벽 딱 1시 됐습니다. 1시. 예. 그러면은 이따가 아침에 올린다는 얘기겠죠? 녹음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풀로 올리고 화요일 날 오전쯤에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점심시간쯤에 또 하나를 올려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올리는 거냐? 리뷰하고 프리뷰를 아예 나눠서 올리려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은 또 이렇게 일정이 꼬이면서 그리고 좀 짚어봐야 할 제가 미리 예고 드린 겁니다. 이건 그죠? 3피트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이유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단 1차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닝이나 루징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수입한 팀이 L로 돼서 LG가 수입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두산 KT도 두산이 수입을 해버렸고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삼성하고 NC전도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이 토요일, 일요일을 다 싹 쓸어버리면서 금요일 날은 졌습니다만 삼성하고 NC가 또 승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NC 삼성이 공동 2위고 승차 없이 그리고 반 경기 뒤에 LG하고 두산이 지금 4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위가 더 붙어버렸어요. 저 2, 3, 4, 5위. 그러니까 2, 3, 4, 5위는 지금 반경기 차이입니다. 반경기 차이. 이런 순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약속드렸던 217회는 오늘은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그 3피트 이야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특히 그리고 이 3피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1루 라인을 보면은 항상 그 1루 선 바깥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 왜 있는 건데요? 거기는 최소한 밖으로 뛰란 얘기예요. 그런데 심판들이 항상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우리가 판단할게 임의적으로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박스로 친 구간만큼은 반드시 그 안으로 달려라. 그러니까 1루 선 안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잘못하면 수비도 다쳐요. 진짜. 그리고 공 잘못 던지면 달리는 주자도 등이라든가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엔딩 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 야구 리뷰하고 분석을 해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한 김에 프리뷰. 왜냐하면은 또 더블헤더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팀들이 선발이 한번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어느덧 5월 저희 그 더체라팀 야구 정기 녹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떠들었는데 벌써 8분 지났으니까 바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가볼게요. 금요일인데 이 방송국들은 아마 키움하고 하나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회장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어디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그리고 또 좀 늦게 끝난 경기들이 많아요. 우선 금요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죠. 사실 삼성하고 NC도 굉장히 팽팽했다가 1대0 이랬다가 갑자기 NC가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그냥 경기가
막판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예. 하나도 이거 다지나 했는데 페라자가 회장님 제가 뒤집겠습니다! 라고 그 끝내기 홈런포를 쳐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LG 롯데 쪽에서는 저도 이제 사실 좀 머리털 나고 이걸 내가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루방해 때문에 사실상 말로 없는 친 박동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주찬 선수가 키움 이주영의 형이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주찬하고 이주영이 5월 9일 날 목요일이죠. 형제가 나란히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요 형제들 보소. 그 한 달쯤 전인가는 뭐 용감한 형제 시리즈 해갖고 뭐 끝냈다. 이런 것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주찬, 이주영. 근데 그리고 나서 이주영은 햄스트링이 아팠고 내려갔고 이주찬은 너무나 평범한 3루 파울플라이를 잡으려다 놓쳐갖고 2군 갔고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갖고 크로스를 했는데 공교롭게 5월 9일날 형제가 나란히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야, 이 형제 봐라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박동원이 제가 봤을 때는 박동원 이건 머리 쓴 거죠. 그 뭐야? 얘가 베이스를 막고 서 있네? 그럼 난 달려야지. 이게 주루방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루타가 순식간에 홈런이 된 거예요.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여기서 박세용은 그냥 맥을 놔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데의 3연전이 되게 아쉬운 게 박세용을 쓰고 윌커슨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네. 좋아. 그럼 오늘은 불펜데야 라고 해갖고 롯데가 나름 키우고 있는 또 신의 자원이 있어요. 홍민기라고. 그렇다는 거는 이 세 경기에서 어느 한 경기도 포기 안 하고 최선은 다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세 번을 다 줬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롯데가 결정적일 때마다 보면은 그 미숙한 수비하고 꼭 설마 이때 병살이 나와요. 예. 그리고 특히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롯데하고 LG 한마디로 이 외야 수비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좀 컸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점수가 나야 이기는 게 야구긴 합니다만 수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요 박동원 거서부터 이제 한번 그러니까 솔직히 LG 입장에서 개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LG 다음으로 제가 최애하는 세컨 팀이 롯데다. 근데 보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넘겨주지? 예, 그 대목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나머지 것들도 뉴스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골라냅니다. 박세웅이 6회에서부터 좀 제구가 흔들렸어요. 투구수 100개 임박하니까. 연속 볼넷. 그래서 범바오하고 문봉영까지를 볼넷으로 내보냈고요. 홍창기도 볼넷입니다. 그러니까 유인구에 안 속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박동이 나왔는데 8번 타자 박동원. 이거는 사실 이때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도 3루를 돌아요. 예, 여기까지 그럴 수 있는데.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싹쓸이. 자, 근데 박동이 달리죠, 지금. 이주찬이 3루 베이스 밟고 서 있는 거 보고 달린 거예요. 그게 주루 방해가 되죠. 예. 주루 방해로 박동원까지 홈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은 좀 이걸 심판한테 항의하면 안 되지, 놈아. 아이고. 자, 뭐 초구에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왜 3루 베이스로 가냐고요. 자, 가니까 달린 거야. 예. 또 밟고 있죠? 이런 주루방해요. 예. 야, 이거는 박동원의 센스 더하기 이주찬의 경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베이스 쪽으로 걸어갔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롯데자이언츠 투수 교체입니다. 최희준 선수가 올라왔고 이미 늦었죠. 예. 사실은 박세웅은 제가 봤을 때는 투구수 연속 볼넷 나왔을 때쯤 바꿔줬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공이 힘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롯데에 또 그래도 이제 토종 에이스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믿고 갔겠죠. 근데 이제 갔는데 박동원한테 안타를 맞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약간 슬라이더 아니면 커브성 같은데 들꺾였어요. 그러니까 박동원한테 걸렸죠. 예, 그 맞은 거 어쩔 수 없는데 저게 3타점이 되는 것도 큰데 주루방해로 사실상 말로 홈런 맞은 효과가 돼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게 경기를 넘겨줬다. 예.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는데, 자, 이제 문제는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 날 그러면은 회장님까지 와갖고 그렇게 이제 한화가 아싸하게 이겼으면 이게 연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래 버렸습니다. 자, 토요일 뉴스부터는 이제 그 방송국 뉴스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갈게요. 프로야구 키움이 한화를 꺾고 길었던 7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 고영우 선수는 3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둘렀고 선발 고영우도 최강야구 출신이죠. 7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키움은 3회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김혜성과 이주영이 연속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고영우가 깨끗한 1타점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이어 김휘집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가며 주자는 말루. 베테랑 이원석이 내야안타를 때려내며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6회 김혜성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한 키움은 8회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용규한테 홈런을 맞았다. 930개 홈런. 그것도 우리 고라니 박상원이. 이건 안 되죠. 김희집의 적시타가 터지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7대1 완승을 거둔 키움은 길었던 7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타격 코치님께서 누가 더 자, 고영우입니다. 하고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가라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일단 득점권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열흘간의 휴식 뒤 돌아온 키움 선발 헤이수스는 패스트볼이 되면은 치기 힘들어요. 시즌 예. 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삼성과 NC에서 활약했던 박성민 진짜 은퇴시 가는 게 다행입니다. 박성민은. 근데 NC가 기록이 깨졌죠. 매진이면은 이겼는데 졌어요. 예. 그리고 삼성의 김영웅, 핫합니다. 예. 시즌 11세이브째를 올리며 이 부문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KT와 두산의 잠실 경기, SSG와 기아의 광주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헤더로 밀린 거죠. 예. 이승국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하고 롯데는 지금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리면 2대1로 이겼어요, LG가. 야, 그런데 롯데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외야 호수비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아무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3연전 내내 보면은 롯데가 그 주어진 인적 자원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은 다하는데 왜 LG 만나기 전까지 분위기도 좋았어요. 롯데 5연승인가 날렸었죠. 근데 지금 3연패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LG로 치면 이제 문성주, 별명이 많습니다. 약간 이제 분위기가 동남아틱하다 그래갖고 문yor라퐁 따위 뭐 문홍박 뭐 문퀴아오, 그러니까 파퀴아오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미자, 그래서 문미자 뭐야 봤더니 가수 이미자 씨도 좀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저희 그 유튜브 홍보도 좀 하려고 스레드라는 걸 하는데, 스레드 쪽에 LG 팬들이 아주 재밌어요. 야구 팬님들이. 제가 몰랐던 별명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문미자 씨의 그 수비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예, 거의 뭐 펜스에 붙어갖고 스파이더맨인가 이럴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그날도 참.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어차피 오늘 리뷰만 하는 거니까. 롯데가 그러면 왜 결정적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할까? 이거는 물론 이게 원인이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롯데 경기를 3연전을 요번에 각 잡고 보니, 물론 이제 수업할 때 빼고요. 예. 뭐 이제 귀가할 때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롯데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투구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투수가 빨리빨리 던져주면은 뒤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좀 해봤으니까
수비할 때 애들이 그냥 건성건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약간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딱 준비를 하거든요. 특히 내야수를 같은 경우. 근데 투수의 투구 텀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계속 기마 자세 비스무리하게 웅크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긴장이 풀린다는 거죠. 특히 박세용은 그나마 좀 투구 폼이 빠른 편인데 와 윌커슨하고 이제 뭐 다른 개투 선수들 올라오는 거 보면 투구 이 인터벌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타자들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걸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말하자면 자기 뒤에 있는 수비수들도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년서부터는 무조건 피치클락 투타에 다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견제구도 연속해서 막 던질 수가 없죠. 그런 제한도 생겨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롯데가 압도적으로 지금 그 피치클락 위반도 제일 많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얘기인데 롯데는 평균 경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겨도 저도 이게 지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서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경기는 더블헤더로 넘어가서 일요일날 7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자 근데 회장님 간 다음날 무기력하게 졌던 한화가 모처럼 대박이 났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그죠? 예. 한번 들어보실게요. 또 한 명의 고졸 신인을 발굴을 했는데 그럼 발굴을 했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한 2달만 빠샥해. 또 한 달 쉬고 또 2달만 빠샥해.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근데 아무튼 일요일날 조동욱 누구야? 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은 한화하고 키움은 둘 다 요번에 뽑았던 고졸 신인들 전준표와 조동욱의 대결이었는데 결과는 이랬어요. 프로야구 한화의 고졸 신인 투수 조동욱이 입단 첫해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KBO를 통틀어 11번째로 류현진, 황준서에 이어 한화는 또 한 명의 유망한 신인 투수를 발굴했다는 평가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긴장되는 1군 데뷔전. 조동욱은 1회 초 안타와 볼넷을 허용해 1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주형을 내야 뜬공으로 잡았고 도슨이 근데 패하면서 이닝을 마쳤습니다. 패스트볼은 공끝이 있어요. 이렇다 할 위기 장면도 없었을 정타 때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진은 없었지만 시속 145km.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속성이거든요. 체인지업 슬라이더로 상대 타자들을 마음껏 요리했습니다. 땅볼이 7개, 뜬공이 10개, 내야 플라이만 3개나 될 정도로 잘 맞은 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이 잘 맞을 게 힘들어요. 패스트볼이. 우익수 실책이 겹친 비자책점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페라자가 뒤로 알깐 거고. 이닝을 던지면서 투구수는 70개. 조동욱은 이른바 맞춰 잡는 짠물 피칭을 선보이면서 6이닝에 70개면 훌륭하죠.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KBO 역대 10명밖에 없는 귀한 기록으로 조동욱이 11번째 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화로 좁히면 18년 전 류현진과 지난 3월 황준서에 이은 3번째입니다.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자, 조동욱 선수입니다. 마운드에 올라가니까 또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밑에밖에 안 보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황준서하고 동기동창이죠. 조동욱의 호투 속 한화는 키움과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며 42일 12시리즈 만에 위닝 시리즈를 이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 달 거의 보름 만에 위닝 시리즈를 했다. 그러니까 한화가 극 초반에는 1위까지도 달리다가 지금은 8위, 9위. 그러니까 요번에 롯데가 LG한테 수입회를 당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야 우리 또 꼴등하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자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5월 11일 되면 어떻게 된다며? 야 배지현 야구 친구 어떻게 된다며? 니네 이거 희망 걸고 있지 또? 야 월요일 날쯤 분명히 경질 소식이 들릴 거야. 야 경질이 되면 더 문제라고. 아 진짜 이 사이버레카 이 어그로 새끼들아. 남이진 감독 잘리는 게 그렇게 심지어 날다도 똑같아요. 야, 할 소리냐? 아유. 근데 야구 기사 관련해 갖고는 제가 원래 오늘 다 준비하려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3피트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만 할 거고요. 대신 리뷰를 좀 자세히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어떻게 제목을 뽑냐에 따라서 제목만이에요. 제목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야구 기사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그 5월 11일이면 감독이 잘린대요. 요거는 제가 내일 할게요.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점심시간 때. 예. 요거는 빼고 오늘은 3피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미리 방송은 예고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7경기가 열리니까 방송국들을 다 정리를 못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개 나오는 바람에 LG하고 롯데 경기가 비교적 좀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뉴스에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치열한 승부 끝에 오스틴과 오지환 이 5호 듀오의 홈런포로 롯데를 꺾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 롯데가 이길 수 있었어요. 신부적으로 역전을 예. 당해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 필승조의 전미르. 이건 너무 가혹하죠.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롯데는 1회 전준우의 2점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LG는 4회 기동력을 앞세워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루 주자가 2루 도루를 시도한 사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지환이 재치 있게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홈으로 갔어야지. 4대3으로 앞선 7회에는 예. 이런 게 디테일에서 약하다는 거거든요. 1-3루 예. 상황에서 롯데가 대타 한동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투수 폭투가 나오고 그냥 LG 벤치가 고의 사고했죠. 내보냅니다. 제일 허무한 거죠, 저게. 그리고 이어진 1사 말로 네. 대타 김민석이 1루수 사직 아이돌. 때리면서 롯데가 정신 안 차리냐? 어? 너 요즘 말 많더라. 위기를 넘긴 LG는 8회 선두 타자 예. 바뀐 투수 최준용을 상대로 동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최준용이 볼넷을 내주며 흔들리자 롯데는 필승조인 신인 전미르를 투입했는데 오지환이 벼락 같은 홈런포를 여기서 전미르 낸 건 패착이에요. 이 한 방으로 LG가 6대4로 승부를 기어이 뒤집었습니다. 결국 마무리 유영찬이 네, 삼장법사. 5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3연패로 어. TV가 엇갈렸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왜 패착이라고 좀 봤냐면은 시리즈 내내 김원중이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염감이요. 그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유영찬 우리 삼장법사한테 왜 삼장법사인지 아실 거예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 삼장법사 닮았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그러니까 문미자하고 삼장법사에서 좀 빵 터졌는데 예. 범바오란 별명도 스레드에서 처음 본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그 접촉 수단을 좀 늘려야지. 이게 흐름에 뒤처질까봐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 삼장법사가 토요일 날은 5아웃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제가 오히려 염감 그 너무하는 거 아니요?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원중은 3일 내내 못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서 최준용이 오스틴한테 홈런을 맞고 흔들렸으면 이럴 때는 김원중을 바로 조기 투입을 해야죠. 더 이상 점수가 안 나오게끔. 그랬으면은 말공격이니까 롯데가 분명히 한번 비벼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오지환한테 또 투런포를 맞아버리고 사실은 9회 초에도 허도환이가 번트를 삑살이 나서 그렇지 그때도 실점할 뻔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그냥 전미루로 가더라고. 이야 이건 아닌데. 예. 그래서 조금 뭐가 이렇게 조금씩 박자가 안 맞는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씩 아깝다 좀 이게 승패로 쌓이면 3승 3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블헤더 2경기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뉴스는 안 올라왔어. 뉴스는 아마 아침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자 이렇게 된 건데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특히 이제 KT 입장에서는 1차전에 두산이 나름 회심의 카드를 썼죠. 어떻게 곽빈을 2차전에 내보낸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벤자민하고 곽빈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처음에는 KT가 이기길래 이기나 보다 그랬는데 KT는 오늘 더블헤더에서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벤자민이 지금 팔꿈치가 불편해갖고 내려갔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크로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크로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거 투수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벤자민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원태처럼 한 턴 거르는 거 정도는 아니고 한 3주 정도? 근데 지금 벤자민이 빠지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또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문상철하고 그리고 KT가 올해 현재까지 히트 상품 천송호가 또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루하는 주자를 막는 과정에서 발목이 돌아가더라고. 예. 제가 발목을 다쳐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작살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쟤도 검진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5, 6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발목이 좀 잘 꺾이는 스타일이고 얼마 전에 또 그 사고도 한번 당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4, 5주면 된다는데 저 7주 했어요. 7주. 왜냐하면 그 발을 갖고 이제 목발 짚고 다니면서 또 수업을 하러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한 소리 들었죠. 아이 집에서 쉬어야지 4, 5주 만에 났지. 어떻게 그래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4, 5주짜리가 아닌가. KT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승은 승대로 다 뺏기고. 예. 투수 팔꿈치 아프고 문상철에다가 천성호까지 부상당하고 배정대 이제 좀 슬슬 올라온다. 야 배정대 이제 올 거야 라고 하는데 둘이 그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KT도 참 이게 그래서 한창 기세가 좋았던 롯데하고 KT는 그냥 수입패를 당하고 두산만 3연승을 또 달리면서 8연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LG가 연승이었다가 5연승이 된 거고요. 정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방한 겁니다. 왜? 오늘 더블헤더의 1, 2경기가 전부 다 대체 선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동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영을 뒤에 붙이면 황동환은 좀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쓰기 급하게 앤더슨이라는 투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앤더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선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야 오늘은 3이닝만 던져. 그게 점점 늘려준 거야. 야 뒤에다 이로운이 붙여줄 테니까. 그래갖고 첫 3이닝을 잘 던졌죠. 예. 볼도 156km까지 나오고. 그래서 등판할 때마다 한 이닝씩 늘려갖고 6월서부터 정상 가동시키겠다. 그 6월서부터 6이닝 던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 얘한테 뭐 7이닝, 8이닝을 맡기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지금 크로우 골 나는 거예요. 예. 크로우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어깨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팔꿈치다. 그러면 다쳐본 사람 심리는 그렇죠. 왜? 저도 발목 다치고 난 다음에 4, 5주 지난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왜? 발목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크로우가 약간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쎄한 거예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말만 놓고 보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LG는 수입승, 그리고 KT는 수입패, 그리고 NC가 루징 이러면서 삼성한테 지금 공동 2위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쓱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닝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두산은 수입승, 그리고 기아는 일단 1차전 이기고 2차전은 역전패를 당해서 루징. 예, 기아가 지금 조금씩 지금 보시면은 루징을 어디 보자. 루징. 그리고 1승 1패 또 1승 1패 그리고 루징. 예. 그러니까 승을 생각보다는 빨리 못 쌓고 있죠,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NC가 지금 삼성한테 루징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순위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2경기 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롯데 5연승으로 잘 나갔다가 또 수입해. 예, 그리고 삼성은 위닝을 하면서 공동 2위. 그리고 한화는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위닝. 그리고 키움은 7연패를 탈출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고졸 신인한테 완전 말려갖고 다시 패배.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시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순위가 더 이상해져. 2게임 차구나. 예. 기아하고 NC 삼성이 2게임 차입니다. 그런데 반 경기 뒤에 LG하고 두산이 나란히 있어요. 예. 심지어 승패 마진도 똑같습니다. 플러스 5예요. 예. 다만 LG가 이 무가 있기 때문에 승률에서 LG가 3리가 앞서면서 4위 LG, 5위 두산인 거고, 그리고
쓱도 지금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LG, 두산, 쓱 여기도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요. 반면에 한참 치고 올라오던 KT는 7위는 유지했습니다만 6위 쓱하고 5경기 차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7위권 밑에 있는 팀들은 6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KT하고 하나 반경기. 근데 하나하고 키움이 승차가 없고요. 그리고 롯데가 2경기 뒤. 그래서 KT하고 10위 롯데까지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2경기 반차입니다. 그러니까 2위부터 6위까지가 한 경기 반. 정말 빡센 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화요일 날 이 순위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분석을 다시 한번 프리뷰를 통해서 해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정상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 특히 NC, 삼성, LG, 두산, 쓱 같은 경우는 정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정말 피말리는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순위가 너무 붙어 있어갖고요. 기아도 안심할 수는 없죠. 지금 크로가 빠져 있고 아직 유일이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2위하고 2경기 차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피말리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수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또 귀신같이 낮에 지상파 중계하는 데들이 있죠. 그래서 내일 그것까지도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엔딩 겸 이건데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어쨌든 5월 10일 경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기아가 이기다가 동점을 줬습니다.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전상현이 최정한테 못 맞추는 공을 만들면서 다시 주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1사주에는 2루와 1루 최정 선수에게 사과 히트를 전해드렸고요. 일단 포수 밑을 자 여기인데 자 투수 강습이지만 이거는 100% 수비방이에요. 지금 오른쪽 중강이네요. 이때 이범호 감독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독을 요청했다고 하죠. 아웃세이브 그리고 3피트 오반 위반 아니냐. 들어가고 있는 전상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 세이브로. 이건 말이 안 돼. 1-3할루에 기아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라디아가 뛰는 걸 보면 스윙 바깥쪽 따라가며 삼진. 그러나 결국 이지영에게 이구째를 때렸고 타고 유격수 굴절. 박찬호가 잡기는 힘들었죠. 갑자기 바운드가 죽어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박찬호가 식빵을 굽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바운드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본인에게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던 박찬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의 이 포구 장면에서 글러브가 좀 더 앞쪽에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수비를 끝까지 해보려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안타 경기. 그리고 이 네 번째 안타는 팀의 중요한 통점 적시타입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몸에 맞습니다. 최종의 못 맞는 볼. 1사주에는 2루와 1루. 최정 선수의 투구를 할 때 오히려 다가오면서 휘두르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습니다. 풀카운트 때렸고 자 투수 맞고 굴절. 저렇게 말도 안 되죠. 그냥 일로 안쪽으로 뛰어요 아예. 그러고 나서도 지금 수비를 끝까지 해보려 했거든요. 이건 수비 방해가 되죠. 약간 절뚝이면서 좀 들어가고 있는 전상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 세이브로 갑니다. 저는 아닙니다. 쓱 팬님들 기분 나쁘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렇게 뛰면은 저거는 그런데도 세이브 됐다? 그럼 다 저렇게 뛰죠? LG로 치면은 신민재라든가 뭐 발빠른 애들 박혜민 다 저렇게 안쪽으로 뛰지. 근데 희한하게도 또 자꾸 이거에 관련된 논쟁에서 기아가 수비할 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최용우나 양현종도 빡칠만 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크보에다 공문을 보냈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뛰고 달렸어. 처음에는 안쪽으로 뛰든 뭐 안쪽으로 구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루 라인 쪽을 보다 보면은 중간쯤서부터 아예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 뛰어야죠. 글로 뛰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그거 일일이 다 보는 거 그거 짜증나는데니까 그냥 수비에 방해됐나 안 됐나 그것만 판정을 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도 좋다고. 만약에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보라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저거는 아예 대놓고 일루 라인 안으로 뛰었잖아. 아예. 그러니까 일루 라인과 박스 사이로 뛰어야죠. 그래놓고 수비에 방해가 됐나 안 됐나는 심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한 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잊을만하면 벌어지고 잊을만하면 벌어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욕 먹어봐는 또 한동안은 야 너 바깥으로 뛰어 이렇게 보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스물스물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매번 판정하는 거 귀찮죠. 그러면 아웃세이브 되는 논란의 순간이 있어. 이때 3피트로 오버했나 안 했나 그것만 비디오 판독 보라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 ABS 때문에 하는 일 없잖아. 그럼 아웃세이브 스윙이냐 아니냐 이거 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편안하게 해줬잖아. 스트레스 안 받잖아 이제. 뻑하면은 맨날 내 가족에게 날리지 마라. 씨발 뭐 이순신이냐? 그 이거라도 제대로 보라고요. 예? 제가 지금 제가 응원하는 팀 팬 아닌데도 왜 길길이 화를 내냐? 기아는 이걸 벌써 제가 기억하는 거보다 3번인가 4번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계속 뭐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우리 엿먹이나? 이러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나름 타협책을 내는 게 아닙니까? 그래 일일이 보시기 귀찮으시면 비디오 판독 들어왔을 때 아웃인가 세이브인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 순간에 3피트를 위반했나 안 했나 그것만 봐주세요. 본 거예요. 본 건데도 세이브라고 한 거야. 그 세이브했던 근거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수비 방해를 하려는 주루가 아니었다. 야 그럼 박혜민하고 심지어 니도 앞으로 다 일로 안쪽으로 뛰어. 그럼 니네 100% 살아. 오지환까지도 살 거예요. 아마 뻔턴타 치고 나가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아픈 얘기 할게요. 이거 제가 보니까 심판 조장 최소원 주신 같은데 그만해 이제. 언제까지 최동원 동생이라는 거 팔아먹고 그렇게 아주 나이 들수록 오심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전 이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솔직히 야구 팬들 중에서 최소원 그럼 최동원 동생 그래 그거 없다고 부인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요. 판결은 판사님이 한 걸까? 판정을 해요. ABS 때문에 업무도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경무에 시달리지도 않는데 이거라도 잘하라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리뷰에만 집중했던 야구 이야기 217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점심시간 때 이제 프리뷰 편을 만들어서 특히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요거 예상 좀 해봐 드리고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하려다가 안 했던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야구 기사 비교하는 대목, 야구 기사 체험 극과 극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야구 종목은 아닌데 이것도 좀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갖고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축구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볼 때 좀 너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팬들은 야빠들하고는 좀 정서가 많이 다른가? 이런 거. 뭐 그런 것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17회는 여기서 마쳐갖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한 예약 걸어 놓을게요. 한 7시쯤 보실 수 있게. 그러면은 또 출근하면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또 전파 그러다가 그래? 한 2달에 한 번씩 조금씩만 후원해볼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지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후원도 가끔씩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더치아라TV의 야구 이야기 217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뷰만 했고요. 예, 화요일 내일 점심시간 때 프리뷰 또 올려드릴게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아침에 많이 들어주세요. 끝.